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역사의 깊이를 더해드리는 시간. 미니멀데이입니다. 1월 13일. 달력을 보니 1월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다짐했던 마음들이 일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조금씩 흐릿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혹시 타협하고 싶거나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1월 13일의 역사는 편안한 침묵 대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택했던 날이자 익숙한 고향을 떠나 거친 미지의 땅에 첫 발을 디딘 날, 그리고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니멀데이에서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양심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로 떠납니다. 1898년 1월 13일의 아침입니다. 이날 파리 시내의 가판대에는 여느 때와 다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르주 클레망소가 발행하는 신문 로로르의 일면 전체가 거대한 제목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큐즈. 우리말로는 나는 고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설을 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소설가였던 에밀 졸라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공개서한을 통해 프랑스 군부와 정부가 한 무고한 개인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순간입니다. 당시 프랑스 군부는 유대인 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군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죠.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조차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드레피스를 비난하며 죽이라고 외치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거나 동조할 때 펜 하나를 쥐고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선 사람이 바로 에밀 졸라였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명성과 부를 모두 거머쥔 대작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는 사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실이 땅에 묻히면 그것은 조금씩 자라나 훗날 거대한 폭발력을 갖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다. 진실은 행진하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에밀 졸라는 군대를 모욕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그를 매국노라고 욕하는 군중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잠들어 있던 프랑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결국 긴 투쟁 끝에 드레피스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남겨졌습니다. 1월 13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나 하나쯤이야 하며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이익을 위해 뻔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에밀 졸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밥그릇보다 진실의 무게를 더 무겁게 여길 줄 아는 품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 뭉클한 역사입니다. 시계를 조금 돌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거대한 증기선 SS 갤리코가 항구에 닷을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행색은 남루했고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갓을 쓴 노인 댕기 머리 총각 아이를 업은 아낙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단 102명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의 공식적인 미주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당시 조선은 가뭄과 기근, 그리고 구한말의 혼란스러운 정세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가면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고 금화가 굴러다닌다는 모직 공고만을 믿고 태평양을 건너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월 13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밭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4시 반부터 해가 질 때까지 채찍을 든 감독관의 감시 아래서 소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사탕수수를 베고 나르며 손은 거칠어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일당은 고작 60센트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땅,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들은 끈질기게 삶을 일궈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고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을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오늘날 하와이 교민사회, 더 나아가 미주 한인 사회의 뿌리는 바로 1903년 1월 13일 갤리코에서 내린 그들의 첫 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개척자 정신을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탕수수밭처럼 고단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낯선 땅에 이민 온 이방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빈손으로 태평양을 건너 항무지를 옥토로 바꾼 그 강인한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1월 13일은 단순한 이민 기념일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생명력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인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중해의 낭만을 싣고 항해하던 초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오. 타이타니코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이 배에는 승객과 승무원 4,2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금요일 밤 배는 이탈리아 진리오섬 인근 암초와 충돌하며 거대한 갱흥과 함께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끔찍했지만 전 세계를 더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그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승객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순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는 승객들을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가장 먼저 탈출해 버렸습니다. 이때 해양경비대 대장인 그레고리오 데 팔코가 도망친 선장과 통화한 무선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죠. 겁에 질려 변명만 늘어놓는 선장에게 그는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바다 아보르도 카초. 우리말로는 당장 배로 돌아가 이 겁쟁아.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그는 당신이 거길 떠났으니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어서 뱃머리로 돌아가서 몇 명이 남았는지 보고해. 라고 절규하듯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끝내 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32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월 13일의 이 사건은 리더십의 부재와 직업윤리의 실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2년 뒤 우리 바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먼저 탈출한 선장. 2012년 1월 13일의 콩코르디아오 사고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위기의 순간 당신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제복을 입은 선장뿐만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의 선배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역사는 피 묻은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월 13일이라는 날짜에 새겨진 세 가지 역사의 단면을 마주했습니다. 1898년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펜을 들었던 에밀 졸라의 양심. 1903년 낯선 땅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삶을 개척했던 한인 이민자들의 끈기. 그리고 2012년 무책임한 선장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 아팠던 콩코르디아오의 교훈.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진실 앞에 당당한 것,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항해는 어떠셨나요? 혹시 거친 파도를 만나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에밀 졸라의 말처럼 진실은 행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처럼 묵묵히 그 파도를 넘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승객들을 위해 내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멋진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미니멀데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의 1월 13일이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등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시간의 조각을 모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